주몽은 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지었을까? 이 주몽이 처음 나라 이름을 줄 때는 그냥 함부로 이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조나단 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기원전 37년. 7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몽이 남하하기 한참 전에 압록강이라든가 홍강 일대 어떤 지역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것이죠. 원래 있었네요. 그런 기록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에 주몽이 와서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면서 고구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호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주몽이 고구려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역 이름이 서울이라고 했는데 전체 나라 이름을 서울로 바꿨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셈이죠. 예.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는 그 지역의 뜻은 뭘까요? 한번 상상력 발휘해 보세요. 고구려. 한자를 알면 알 것 같은데. 짤에 좀 혹시 저 고가 볼수 또 있을까요? 높을 건가요? 고자는 높을 고자를 쓰죠. 그냥 높은 나라? 높을 고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구려. 구려? 어. 구려? 구려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어. 높고 구려요? 구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려라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성을 구루라고 불렀습니다. 구루. 구루. 구려는 아마 구루랑 같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성이네요. 높은 성, 큰 성. 아, 그래서 주몽이 세운 도읍, 그 지역의 뜻을 살펴보면 높고 큰 성이다, 그런 뜻에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자, 그렇게 국호를 고구려라고 선포하고 새 나라의 시작을 알린 주몽. 주몽은요, 신의 아들답게 차례로 정복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모현적 족장 막필을 합니다. 모현적을 받아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한 지 1년여 정도가 흘렀을 때 주몽이 뜻밖의 센 상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송양. 송양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비류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비류국. 비류국은요, 먼저 살던 토착 세력으로 이 고구려 주변에선 가장 세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송양은요, 자존심도 세고요, 심지어 주몽이 신의 아들이란 것도 의심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비류를 바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비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은데? 자, 그렇게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어느 날 주몽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한다. 왜 갑자기요? 송양이 고구려에 항복한 거예요? 네. 자, 주몽이 비류국을 차지한 데는요, 바로 이 동물의 도움이 컸습니다. 동물. 사슴인가요? 네. 자, 비류국을 얻는데 사슴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뭐지?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먼저 주몽은요, 전쟁 대신 자신만이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흰사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잡아온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슴에게 이야기하죠. 사슴한테 말을 한다고요? 우린 지금 신화의 세계에 있습니다. 감 왔어요. 녹용? 그런 느낌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았는데? 이거 아까 그거잖아. 사슴 이러고 있고 뒤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신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사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하늘에 호소하거라. 주몽은요, 하늘이 비를 내려 비류국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으면 너를 풀어주지 않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사슴이 호소하면 비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 건가요? 흰사슴은 고대에는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신령스러운 매개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신성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동물이 아니네요. 네. 다시 말하면 주몽은 이 사슴이라는 신성한 재물을 통해서 호소력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주몽만이 가능한 그런 신성성을 드러내는 장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슴이 하늘을 향해 애절하게 울자 알 수 없는 장맛비가 일주일 내내 내립니다. 자, 그렇게 홍수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송양이 나라를 바치며 주몽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주몽은 애걸복걸하는 송양의 모습을 뒤로한 채 먼저 비류국으로 향합니다. 그 후 이 비류국을 삼킨 엄청난 그 물 위를요 채찍으로 휙 그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싹 말라버려요. 우와!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땅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송양은 이 상황에서 주몽을 보고 뭐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신이다 신. 네. 믿어야겠다. 야, 이거 정말 하늘 신의 손자 맞네.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류국을 복속시켰으니까 고구려는 한층 더 힘을 받게 됐죠. 주몽은 비류국을 복속시킨 후에 여기 지역을 다물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송양을 거기에 이제 제후로 봉하게 됩니다. 송양의 그 비류국하고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국주를 정복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다지고 성장시켜 나간 주몽. 자, 이후 주몽의 기록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엄청 크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뭘까요? 광개토대왕 맞습니다. 오, 역시 잘합니다. 자, 이 비석은요,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비입니다. 와. 414년에 고구려 20대 왕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세운 비석인데요. 높이가요 6m가 넘어요. 와, 어떻게 세웠지? 아우, 엄청납니다. 자, 요 비석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요, 잘 보시면 사면에 걸쳐서 무려 1775자가 새겨져 있어요. 고구려 건국 역사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빔은 그 고구려 건국 역사 초입에 쓰여진 게 뭐다? 그게 바로 주몽의 건국 신화였던 거예요. 자, 여기엔 주몽의 마지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룡을 보내니 내려와 왕을 맞이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주몽은 홀본, 즉 졸본 동쪽의 언덕에서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고구려인들은 시조인 주몽이 신의 아들이니까 마지막을 평범한 인간처럼 보낼 리 없다고 보았겠죠. 신화에서는 이때 주몽의 나이가 40세. 그렇게 주몽이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주몽을 주인공으로 하는 건국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